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검찰,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 자신 있다고 합니다. 측근 정진상 실장은 이미 소환을 했죠. 검찰은 대체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 걸까요? 17일 이재명 대표 출석하면 검찰은 무엇을 물어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세 사람의 삼각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안 보셨다면 지난 시간 거 한번 보고 이번 편 다시 함께 해주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이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무엇인지, 이 의혹과 관련해서 김인섭 씨는 지금 구속이 되어 있고요. 정진상 실장은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재명 대표는 17일 날 소환이 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죠. 한 사람을 더 아시면 좋겠습니다. 백현동 개발을 담당했던 사업가, 담당한 회사는 아시아 디벨로퍼, 거기에 대표인 정바울이라는 사람. 자, 지금 김인섭 씨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재판에 정바울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최근 재판 내용입니다. 검사가 물어봅니다. 지금 정바울 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김인섭이 200억 원 만들어 줄 수 있냐? 내가 50% 먹고 50%는 두 사람에게 갈 것이라고 말했나? 그렇다.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이름 거론하지 않았는데도 이재명, 정진상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이유는 정바울 씨가 성남시에는 두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한국식품연구원이라고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들, 수도권 공공기관들 지방균형발전 내려보내잖아요. 그래서 전주로 가게 된 거예요. 자, 요거 팔고 그 돈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안 팔립니다. 8차례나 유찰이 돼요. 계속 안 팔려요. 왜 안 팔리느냐? 여기가 이제 자연 보존 녹지라서 개발이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땅마다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가 여긴 자연 보존 녹지,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녹지이기 때문에 뭐 용적률을 이제 높이고 건폐율은 이제 얼마나 밀집하게 지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빽빽하게 지으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개발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20% 이하라면 무슨 얘기냐면 전체 대지 면적 중에 건물이 있는 그 면적이 20%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많이 짓지 말라는 거죠. 높이도 4층 이하 건축물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뭐 개발해서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안 팔려요. 예를 들어 실제로 이 백현동 나중에 준주거 지역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층수 제한이 없어져요. 마음껏 높게 지어도 되고 밀집도도 100이라면 70이나 빽빽하게 지을 수 있는 이 준주거 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뭐 높게 지을 수 있으니까 개발 수익이 많이 나겠죠. 어쨌든요. 자연 보존 녹지라 안 팔려요. 심지어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이제 2010년에 성남시장 당선이 되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10년에는 여기 요 한국식품연구원은 어쨌든 내려는 가야 되잖아요. 그죠? 내려가면 거기를 판교 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 자, 업자만 돈을 버는 아파트는 절대 안 하겠다라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언을 합니다. 그리고 성남시장 되고 2012년, 2014년에도 입장이 안 바뀝니다. 2014년에는요. 대기업 본사를 이 자리에 유치를 해서 1조 원 재원을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1조 원 돈을 벌어서 그걸로 성남시를 위해 쓰겠다. 그럼 누가 개발하느냐? 절대 업자가 돈을 벌 수 없도록 공영 개발하겠다. 공영 개발은 누가 하게 되냐면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영 개발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누가 본부장이었습니까? 실세 유동규 본부장이 실세였던 여기에 맡기겠다라는 게 이재명 성남시장의 일관된 얘기였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 지어졌죠? 지금 옹벽을 마주하고 있는 백현동 아파트 지어졌죠? 자, 이 자리에 12개 동 1023세대가 사는 아파트가 지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업자만 돈 버는 아파트는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었느냐? 검찰은요, 이 사람 덕분이다. 김민섭. 이게 수사 내용입니다.
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사서 개발한 사람은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회사 대표입니다. 2012년도에 처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서 아파트로 개발만 할 수 있으면 떼돈을 벌 수 있겠다. 그런데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여기가 지금 자연 보전 녹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토지 용도를 바꿔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바꿀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갖고 있느냐? 성남시가 갖고 있죠. 성남시의 대장은 누굽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죠. 그러면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데려와야겠다 해서 소개받은 게 바로 김인섭 씨라는 겁니다. 자, 검찰이요 재판에서 정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정바울 대표에게 김인섭 씨와 어떻게 처음 만남을 갖게 됐느냐. 회사 직원 소개로 만났다. 성남시에 막강한 힘이 있다고 했다. 성남시장,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았나? 그건 소개받은 후에 알게 됐다. 검찰은요. 이때부터 김인섭 씨는 정바울 대표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생각한 것 같다고 공소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본인이 자신과 친한 특수관계인 이 두 사람에게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정바울 대표에게 돈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다라는 게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자, 처음 소개받은 이후에 두 사람은 수시로 만나서 사업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김인섭 씨는요, 이 두 사람과의 친분 관계를 상당히 자랑했다라는 게 정바울 대표의 증언입니다. 검사가 물어봅니다. 김인섭이 자신이 당에 이야기를 해서 이재명을 성남시장에 앉혔다고 했나? 정바울 대표 맞다. 본인은 이재명 시장을 위해서 민주당의 여러 노력을 본인이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김인섭 씨는 정진상 실장은 진상이라고, 이재명 대표는 이 시장 2층이라고 불렀다. 2층 이재명 성남시장 집무실이 있는 곳. 자, 이렇게 수시로 만나서 친분을 과시했다는 건데요.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인섭 씨가 현금을 달라고 했는데 정바울 대표가 지금 현금은 없으니 나중에 배당, 주식으로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2014년 1월에 드디어 아시아 디벨로퍼가 한국식품연구원과 MOU를 맺는데 뭐냐. 자, 내가 이 땅을 2,140억 원에 사겠다. 다만 조건은 이 용도가 변경이 되면. 그럼 이 용도를 변경시키기 위해서 아시아 디벨로퍼의 요청으로 한국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요청을 합니다. 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달라. 지금은 자연 보존 녹지로 되어 있죠. 이게 2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용적률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더 높이 지을 수 있고 4층에서 18층으로 건폐율도 높아져서 더 빽빽하게 지을 수 있으니 개발 비용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안 돼. 그래서 2014년 9월에 2차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자,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민관 합동개발,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테니 용도 변경해달라.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정바울 대표는. 왜냐하면 김인섭 씨가 워낙 친분을 과시하니까. 그런데 거절을 하더래요, 성남시가. 그래서 정바울 대표가 화가 많이 났다는 겁니다. 자, 성남시 청사 앞에 있는 카페로 김인섭 씨를 불렀다는 거예요. 김인섭 씨가 아무것도 모른 채 와서 사업 잘 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화가 난 정바울 대표가 이 거절당한 문서를 보여줬다면, 나 또 거절당했다. 반려 문서를 보여줬어요. 김인섭, 이거 지금 정바울 대표의 증언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실은 더 따져는 봐야겠죠. 김인섭 씨가 당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나 진상이 좀 만나고 올게. 실제로 정진상 실장은 이때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어쨌건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가서 1시간쯤 뒤에 돌아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진상이가 잘해주려고 반려한 거래. 안 믿었대요, 처음엔. 처음에는 안 믿었대요. 그런데 진짜 잘 해주더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잘해줬느냐. 2014년 1차 요청, 2차 요청 다 거절당했는데 2015년 1월 자, 3차 요청을 한번 더 보냅니다.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달라. 그런데 이게 승인이 납니다. 근데 이게 더 왜 특혜 의혹이 불기 시작한 거냐면, 자, 용도 변경이요. 처음에 지금 자연 보존 녹지잖아요. 지금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근데 처음에 2종 주거 지역으로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종 주거 지역이면 이거 2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절당했어요. 그죠? 안 해줬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준주거 지역으로 요청했는데, 그러니까 준주거 지역은요 2종보다 더 개발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규제를 풀어주는 4단계가 올라가는 건데 그거를 승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주거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 층수 제한도 없는 이 준주거 지역을 어떻게 해줄 수가 있느냐. 자, 2010년만 해도 이재명 대표 당시 성남시장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업자만 돈 버는 아파트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2015년 4월에 이렇게 본인이 시장 사인을 해서 허가를 해주거든요. 자, 그런데 허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4가지예요. 1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준다. 2번째, 주거용지와 R&D 용지를 6대4로 한다. 이건 뭐냐면 지금 이제 아파트를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아시아 디벨로퍼는. 왜냐면 아파트를 지어야 분양받고 그 분양 수익 받고 배당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지금 여기 이재명 성남시장 뭡니까?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이제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R&D, 그러니까 연구 개발할 수 있는 R&D 센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비율을 처음에는 5대5로 합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아파트 안 된다고 했는데 특혜가 되는데 정바울 대표가 아무리 사업성을 두들겨봐도 5대5로는 돈을 별로 못 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김인섭 씨에게 얘기를 했고 김인섭 씨가 정진상 실장에게 5대5는 너무하다. 6대4로 해달라. 잠시 후에 이 내용 자세하게 나올 텐데 어쨌건 그래서 결국 김인섭 씨 로비로 정진상, 이재명 성남시장까지 돼서 결국 여기 써있는 대로 6대4 그러니까 주거용지 비율을 더 늘리는 걸로 승인이 났다는 겁니다. 자, 3번째는 대신 아파트는 전체가 임대주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껏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만 지을 수 있게 조건을 달았고 그 사업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걸로 조건을 달아서 승인이 납니다. 근데 요 두 가지는 정바울 대표에게 좀 불리한 내용이거든요. 자,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4가지 조건, 4가지 승인 내용으로 이재명 시장의 사인이 돼서 통과가 됩니다. 근데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 더 밀어붙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2가지 불리한 내용까지 고치기 위해서 실제로 김인섭 씨에게 얘기를 했고 김인섭 씨가 정진상 실장에게 얘기를 해서 자, 요 4번째를 이제 해결을 하는 건데요. 자, 지금 이제 조건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뭐 번 돈을 혼자 독점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시어머니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김민섭 씨 통해서 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좀 빼달라라고 요청을 2015년 초부터 했고 실제로 빠집니다. 자, 유동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당시에 유동규 본부장이었잖아요. 유동규 본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2015년 말에 갑자기 백현동 개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제돼서 그 이유를 묻자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실장이 참여하지 않기로 했는데 몰랐냐? 알아서 할 테니 넌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니까 빠져라 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바울 대표가 원하는 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빠지고 혼자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번째, 아파트 전체를 지금 임대주택을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요 2016년 1월에 10%로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90%를 그냥 분양을 줄 수 있게. 그러면 어떻게 분양대금 받게 되죠? 돈 많이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10%로 줄여줘요. 그렇게 해서 2017년 2월에 최종 아시아 디벨로퍼를 단독 시행사로 결정해서 허가를 내주고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작년 말 기준입니다.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개발한 결과 매출 1조 347억 원, 분양이익만 3,185억 원,
정바울 대표가 배당으로 번 수익만 약 700억 원. 그러면 김인섭 씨는 무엇을 얻었고 이재명 시장은 왜 승인을 해줬을까요? 자, 정바울 대표는 이렇게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김인섭 씨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처음에는 주식을 주기로, 지분을 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현금 달라고 했는데 현금은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걸 가지고 뭐 둘이 눈속임 소송 타고 좀 복잡한데요. 그건 아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지분이 아니라 현금을 줍니다. 2022년 1월에 정바울 대표가 35억 원 일단 주고 올해 3월이에요. 올해 3월 39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가 청탁할 때 청탁 비용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7차례에 걸쳐서 총 2억 5천만 원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또 있어요. 공사하잖아요. 이 개발 공사. 공사의 이 알짜 노른자가 바로 이 한바식당. 그래서 한바식당이 또 여러 가지 비리가 많죠. 이 한바식당 사업권을 김인섭 씨가 가져갑니다. 이 사업권이 한 5억 원 정도 값어치가 있다고 하니까 다 하면 82억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82억 원을 받았다고 해서 알선 수재 혐의로 지금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럼 무엇을 얻었느냐? 요거 이제 검찰이 17일에 소환하면 뭐 이 관련된 걸 지금 물어보겠죠.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아마 질문을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여기서 단초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이 재판정에서 한 얘기예요.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 그러니까 완전 초기, 완전 초창기 때 김인섭 씨가 본인에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200억 원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인가? 그러니까 백현동 개발하면 200억 원을 만들 수 있느냐? 자, 200억 원을 만들어주면 내가 50% 갖고 두 사람에게 50%가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정바울 대표는요. 이 두 사람이 누군지 김인섭 씨가 딱 콕 집어서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본인은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이재명 성남시장과 여기 옆에 있네요. 정진상 실장,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두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검사가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정바울 대표가 이렇게 답을 해요. 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는 성남시에 두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뭐 명확한 증거를 내진 않아요. 하지만 일하는 과정 속에서 내 눈에는 그 두 사람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비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두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김인섭 씨가요. 중간에 다른 건으로 감옥에 갑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개발이 진행되기보다 개발 허가를 받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2016년 4월에 출소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만나요. 만나서 나 이제 지분 약속했던 거 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김인섭 씨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 초로부터 한 2년 지나서 이 돈 나 혼자 먹는 것 아닌 거 알잖아. 그러니까 요런 비용이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다. 자, 요때도 요 두 사람을 콕 집어서 김인섭 씨가 얘기했다고는 안 해요. 하지만 나 혼자 먹는 거 아닌 거 알잖아 얘기를 듣고 그때 얘기한 두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구나 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온 상황.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데 뭐냐면요. 자, 2014년 12월에 김인섭 씨가 장모상을 당합니다. 장모상. 자, 장모상 당한 이후에 만났대요.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때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아파트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주거용지와 R&D 용지를 5대5로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자, 정바울 대표가 5대5로는 이게 도저히 사업 수익이 안 나니 요거를 R&D를 4로 줄이고 주거용지를 6으로 줄이려고 했고 실제로 이게 받아들여지잖아요. 요거를 이제 민원을 하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장모상 끝나고 두 사람이 만났더니 김인섭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여기 문상을 왔다. 내가
5대 5면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 시장이 그럼 6대 4로 하면 되지. 뭐 법에서 정해놓은 것도 없는데 라고 얘기를 했다고 본인에게 전해주더라는 겁니다. 처음엔 정발 대표가 안 믿었대요. 크게 신뢰를 안 했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정발 대표가 성남시를 갔대요. 자, 그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6대 4로 해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했던 그 성남시 담당 팀장이 태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6대 4를 하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인섭이 형님이 손 써서 현실로 이루어졌나 보다 생각했다라는 거를 정바울 대표가 재판에서 증언을 합니다. 자, 아직까지는 정바울 대표의 증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진술 내용, 그러니까 뭐 더 이상의 뭘 갖고 있는지 검찰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김민섭 씨는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는 도운 건 맞지만 나는 성남시의 영향력이 없었다. 나는 정바울 대표와 동업을 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동업을 해서 내가 돈을 받은 거고, 뭐 특혜를 하거나 내가 인허가에 청탁해서 받은, 그러니까 로비한 게 아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성남시 비선 실세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용도 변경 해준 거는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 이거 지금 발언 거짓말이라고 해서 선거법 위반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자, 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이게 국가부지인데 이게 무슨 국가부지를 갖고 특혜를 주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전혀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검찰은 지금 자신을 갖고 소환을 통보했다는 거예요. 자, 일단요, 정진상 실장 한번 소환했어요. 무슨 혐의냐? 이거 아마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 혐의가 일단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뭐냐? 배임. 배임이 뭐냐? 배임 뭐냐? 자, 백현동 개발 사업 했어요. 자, 누가 참여를 했죠? 아시아 디벨로퍼가 참여했죠. 그래서 아시아 디벨로퍼 얼마 벌었습니까? 이렇게 큰 돈을 벌었어요. 만약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걸 아시아 디벨로퍼가 아니라 성남시 그 밑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하도록 했다면, 그럼 이 비용이 성남시로 왔을 거고, 그러면 성남시에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었을 텐데,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의 이익이 아니라 이쪽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줘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했다. 자, 구조가 뭐랑 비슷합니까? 대장동과 지금 비슷한 거죠. 그죠? 대장동 업자에게 성남시장이 돈을 몰아줬다. 그 배임 혐의와 비슷한 혐의가 일단 적용될 걸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정바울 대표 이야기처럼 아까 200억, 그중에 절반은 뭐 김민섭 씨가 갖고 나머지 절반을 뭐 이렇게 갔다. 실제로 뭐가 그 상황에서 증거가 있다면 뇌물 혐의까지 갈 수가 있겠지만, 현재로는 이 말만 갖고는 요 혐의까지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법조계 관측인데 일단 자, 검찰은 자꾸 자신이 있다고 하고 이게 지금 17일에 소환을 합니다. 그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표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와 물증과 혐의를 갖고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고,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왜 관심이에요. 지금 결국은 이게 지금 구속영장까지 칠 거냐. 자, 이게 왜 관심이냐. 이번에 구속영장 치면 이재명 대표가 방탄 안 하고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법원 간다 그랬거든요. 자, 영장 치면 법원이 심사를 합니다. 그죠? 이게 진검승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만약에 법원이 오케이 구속하면 어떻게 돼요? 이재명 대표 감옥 가는 겁니다. 만약에 법원이 NO 기각하면 어떻게 돼요? 검찰은요, 여태까지 수사가 다 무너지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구속 여부가 결론 아니고 재판 가서 최종 판결이 되겠지만, 국민들 마음속에는 이게 기각돼? 그럼 여태까지 무리하게 검찰이 수사한 거 아니야? 라는 쪽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백현동 건을 두고 이재명 대표와 검찰 간의 진검승부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향방이 정해지고 그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7일 소환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내용 진행되면 당연히 뉴스터디가 정리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통인가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